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입장, 그리고 얼마 안 된 입장, 그리고 다가구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시세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 영끌한 만큼 어때요? 대출 이자가 다 나가서 결국은 생활도 굉장히 빈곤해지고, 그리고 버티자 이런 심리만 남는 거죠. 네, 그런데 다가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치, 하나는 권리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위치를 먼저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2019년식입니다. 2019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차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왜? 특히 강남과 접근성이 좋으면 강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교 대상이 강남과 월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40만 원이 비싸지만 서울에서는 80만 원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 강남과의 비교성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당역이 있네요. 강남역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강남에서 가깝죠. 그리고 5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 15분 되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는 것, 여기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주황색들 있잖아요. 이게 다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숍과 식당, 그리고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가 뭘로 나왔냐?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이란 거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겁니다. 2019년 3월 19일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고, 2019년 3월 19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이니까 전입한 날짜 2019년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2022년 쭉 있고요. 2019년 한 분 계시네요. 2019년 한 분 계시고, 근데 여기서 2019년 한 분 계신 분이 2019년 몇 월이죠? 3월 25일이네요. 가장 빠른 전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3월 19일이네요. 그러면 3월 2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뒤에 있죠. 이런 임차인들을 대항력 없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임차인들은 명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없고 신축이고, 그리고 권리 분석상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이제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니까 다중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이 감정평가서라는 거를 보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방이 몇 개 있는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방 한번 몇 개 있나 볼까요? 그리고 이 현황도에 여러분들이 방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 이용 및 임대 계약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1층이 있고요. 여기 지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실이 있냐만 보면 됩니다. 3층 3개, 2층 3개, 1층 3개, 자, 지하는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총 기본적인 원룸이 13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월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 빌라 해가지고 여기서 월세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1000에 50에서 아까 연식이 좋기 때문에 한 1000에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에 50 곱하기 여러분들이 13개 해보면 한 6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이 이제 방 하나당 회수되니까 13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보증금으로 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 내야 돼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를 내고도 월세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물건이거든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반 건축물은 무엇이냐, 사무실로 지었는데 다른 걸로 써서 문제가 됐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물인데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매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런 위반 건축물 자체로 이렇게 분류된 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물건이 진행되지만 이 사건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위반 건축물에 해당을 하면 이 카테고리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봐줘야 돼요. 자, 이게 또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물건은 뭐냐? 두 개의 물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자, 얘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줘야 되냐?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봐줘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변동사항에 여기 위반 건축물도 여기 있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면 재밌어집니다. 얘를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같이 하나의 사건에 두 번째 물건으로 나온 애를 볼게요. 얘를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얘가 위반점 건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은 투자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결국 입찰하려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 물건 번호가 있을 때 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 사건 전체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문제된 것 마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경매 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경매로 접근했을 때 아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 명도가 쉽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는 통으로 해서 그 하나만 다른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분류를 다 문제된 것 같이 분류를 해버린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다른 경매의 경쟁자들에서도 우위를 서서 결국은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없는 물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